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3월 19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좀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헌재에서 내일 선고를 하겠다 이런 발표는 아직 없었어요. 뭐 내일 오전에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뭐 길에 섞인 예측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음 주로 넘어간다. 그럼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도 있고, 또 한미 지금 공동 군사 훈련하는 것이 내일이면 마감이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물론 뭐 그게 끝난다고 해서 미국의 관심이 줄어드는 건 아니겠지만, 자, 며칠 전에 지난 금요일 날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지난 1월에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 뭐 적대국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정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향후 우리가 열심히 추진해 왔던 뭐 차세대 원전이나 수소에너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한테도 큰 데미지입니다. 네, 한국만한 파트너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뭐 이야기 나오고 있는 천문학적 규모의 미국이 절대 주어진 시간 내에 그만큼 비용을 들여서 미 군함을 지금 몇백씩을 건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지금 밀려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 한국에 맡긴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때린 거고, 이것은 그냥 쉽게 하는 농담이 아니에요. 단지 경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도. 그러면 그게 아니면 누구랑 그걸 할 수 있느냐,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극화 사회에 있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뭐 말할 것도 없이 푸틴과의 어떤 연계성이라는 부분은 다 끝나는 것이고, 네, 한반도가 소통이 돼야지 러시아하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뻔뻔질을 할 수 있고, 남한이 거기에 주도국으로서 어떤 나라에 기대지 않고 올라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 위한 우리가 해군력, 국방력을 신장해 왔죠. 특히 해군력 같은 경우 항공모함 가진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큰 계획이 뒤틀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거든요. 이것은 미국한테도 절대 그런 일이 만에 하나 발생한다면 엉망진창이 되는 일이다. 그만큼 지금 윤석열이 탄핵이 돼야 되는 부분은 미국한테도 중차대하다. 네. 자, 그런 상황이 지금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리고 헌재가 탄핵을 인용을 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소요 사태를 조장하는 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현재 윤석열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까지 끌려 들어오잖아요.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많이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고통, 충격 이런 것을 강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뭐 불가피한 희생이 초래될 수도 있겠지만 도도한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도도한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강화도 이야기, 인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그 도도한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세계사적 흐름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가 추진하는 것은 푸틴과 트럼프가 역대급 연대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을 거스르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괜찮은 뉴스가 오늘 하나 떴어요. 제목만 보셔도 충분하게 파악이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이 밑에 며칠 전에 이런 내용 말씀드렸죠. 국내에서는 보도가 안 됐을 겁니다. 푸틴이 쿠르스크를 완전 수복하라고 지시했다. 예, 이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전부 다 쿠르스크 전쟁이 확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전달을 했죠. 아니죠. 쿠르스크를 수복한다는 것은 미국과의 정전 협상이 마무리가 다 돼간다. 그러면은 현재 전선에서 경계선이 고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이미 결정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쿠르스크를 이제는 눈치 볼 거 없이 썰어버린다, 수복한다. 그리고 이미 거기에 있는 쿠르스크 내에 진입해 있는 우크라이나 군들은 지금 이미 고립이 돼 있고 포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이 밀어붙이자 바로 항복하는 분위기예요.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 내용을 전해를 드렸는데, 자, 저것은 그래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순항하고 있다는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며칠 뒤, 4일 전이죠, 이거는. 신호가 바로 났죠. 그러니까 이것은 4일 전이니까 15일 일 때 나온 겁니다. 텔레그래프 뭐 그래도 영국에서 명망이 있는 언론입니다. 러시아가 쿠르스크에서 수복 중이다. 자, 내부적으로도 그러면은 이런 세상의 변화, 예를 들어서 뭐 푸틴과 말씀드린 트럼프 간의 어떤 연대에 의한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그게 지금 저항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 흐름의 영향이 국내에도 미쳤다. 왜냐 우리가 이제 김대중 정부 이래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왜냐면 우리가 나라가 더 잘 살고 뭐 통일한 당위성을 떠나서 우리가 여러 한계에 봉착하고 있잖아요. 그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작고 또한 대륙에 붙어 있지만 사실은 섬나라 같은 그런 제한적인 요인이 많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지도자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준비를 꾸준히 해왔고 그 준비가 이런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 트럼프가 지난 1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기가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출신이든 민주당 출신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 살아남아야지 점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놓겠다는 게 이런 거예요. 윤석열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간에 인천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는 여기 부응을 하고 이것이 내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엄청나게 필요한 요인이 됐기 때문에 강력한 추진을 시작했다는 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 따지면은 윤석열과 그의 일부 추종자들은 무리에 떠 있는 섬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네, 그게 제가 이제 최근에 어제 오늘 인천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쭉 보고 있거든요. 왜 남북이 소통이 된다, 북한을 개발을 한다, 트럼프가 당선돼서 북한에 투자를 한다, 종전선언 후에 그러면은 황해도 개성공단 지역이 가장 먼저 후보지로 오를 것이고 그러게 되면 당연히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그 물류의 근거지로 삼을 거예요. 예, 투자자들이나 외국 전문가들이 와서는 남한에 살면 되는 거예요. 청라 국제도시에 출퇴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단순간에 북을 공업지역화 시킬 수 있다. 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기 때문에 그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나서 또는 당선이 되고 나서 많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예, 그럼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2025년 1월 뉴스 몇 달 안 됐어요. 트럼프 당선된 후에요. 강화 남단의 경제 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지금 뭐 청라 국제도시 뭐 이런 데만 돼 있죠. 송도. 예. 근데 경제 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요. 지금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90% 이상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용지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송도를 처음에 개발할 때 이 황해 지역에 있었어요. 국제적인 거점 항구로 개발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북아 지역에 홍콩, 싱가포르 같은 곳으로 개발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중국에 좀 밀린 거거든요. 중국의 상해나 천진의 성장세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송도는 엄청나게 재미없잖아요. 엄청나게 재미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 가격부터 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얼핏. 그런데 그런 이유를 갖다 대요. 그러면서 이 경제자유구역을 더 확대하겠다. 저 건물들은 지었는지 모르겠고 기업들은 들어왔는지 모르겠으나 열기는 없다. 자, 그런데 그런 이유를 들면서 강화 남단,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 지역입니다. 제가 오토바이 타고 자주 가는데요. 경기도나 서울권에 계신 분들은 강화도 자주 가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코스도 짧고 좋습니다. 예. 자, 요 지역인데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자, 화도면, 길상면, 양도면 요거는 만이산을 딱 둘러싼 남북으로 그 지역이에요. 지금 보시는 부분 포함해서. 그리고 언급하는 목적이 한번 볼까요? 화해 단지와 스마트팜 등 그린 바이오 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꽃하고 야채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스마트팜이 뭡니까? 그냥 야채 생산하는 거거든요, 공장에서.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이것이 주위에 공항이 있어야지 된다. 즉 비싼 작물을 생산해서 비행기에 싣고 해외로 수출하겠다.
그런 논리를 적용시키던데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 정도가 될까요? 야채 생산해가지고 꽃을 생산해서 비행기로 실어서 해외로 수출한다? 그게 여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다? 글쎄요.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저는 동의 안 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은연중에 진심을 말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예, 그게 핵심이겠죠. 볼까요? 이것은 작년인가 제가 작년 4월 정도에 한번 소개를 드린 바가 있고 이 기사는 2023년 5월에 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화 남단 포함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2025년까지 용역을 한다. 이랬던 부분들이 지지부진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다시 불이 붙은 겁니다.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즉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 것 같다. 저 같은 사람도 이야기하는데 인천의 미래를 거기에 목을 맨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래. 인천시장 유정복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출신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제가 다시 편집할 때 적어놓겠습니다만은 그런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인천에서 성과를 내야지. 자기한테 이런 큰 복이 굴러온 거잖아요. 자기가 시장 때 여기서 성과를 내야죠. 예. 자, 얘가 강화 남단 수도권 매립지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수도권 매립지 이야기는 없고 강화 남단 이야기가 나와요. 수도권 매립지는 정주 여건은 불편하겠죠. 쓰레기장이 위니까. 그래서 강화 남단 지금 동그라미신 딱 저 부분이에요. 저쪽으로 해서 영종도랑 다리가 연결될 거거든요. 예. 이것이 지금 활성화됐다. 말은 2023년부터 나왔지만 트럼프가 당선되자 급해졌다. 다른 것도 다 그렇다. 국가적으로 그렇다. 그런데 윤석열은 북침 통일이다. 종전선을 이야기하는 빨갱이들이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집권 내내. 이건 뭡니까 그런데. 네. 자, 이게 상세 그림이고 이것이 서해 남북 평화 도로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때 시작한 거예요. 예.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을 4단계 구간 정도 나눠서 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1단계 구간이 영종도에서 그 가운데 신도라는 섬이 있어요. 강원도 사이에 3.5km. 이 다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금년에 완공 예정이에요. 그 다음 신도에서 강화까지 11km가 넘어요. 예. 저 딱 강화도 들어간 시점에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강화도를 남북으로 종단해서 한강 하구를 건너서 개성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오른쪽에 점선으로 위로 걸쳐져 있는 것은 강화에서 고성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저거는 동해 남북 평화도로인가 뭐 그래요. 예. 저게 와서 강화도에서 만난 다음에 교동도를 거쳐서 해주를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계획이에요. 이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예. 육지 강화도를 관통하는 도로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리 같은 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몇 년. 밑에 이 다리 같은 경우도 3, 4년 걸린 거거든요. 이젠 빨리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된다고. 네. 자,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느냐면 북미 종전선언에 대한 그림은 그려져 있다고 문재인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협상이 우크라이나 전부 다 빠를 수 있다고. 그때 다 합의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북한을 어떤 식으로 개발한다는 것도 거의 합의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이 우리한테 경고했던 부분, 첨단 산업 부분의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은 북을 이용해서 협력을 하고 남한의 기반 시설을 활용하면서 단시간 내에 국제적 생산 기지로 발돋움시킨다. 미국의 자본과 기술로, 남한의 협력으로,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로, 그리고 남북이 소통된다. 그러면 인천이 기회가 있는 거죠. 상해하고 천진한테 이길 수 있는 수많은 자본이 들어오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겁니다. 인천공항 확장 이야기도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거든요. 예. 자, 그렇게 보면 그 지역이 기존의 개성 지역하고 해주 지역이다.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예. 그리 다리가 연결되는 것으로 돼 있고 제가 그때 이거 소개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강 하류를 지나가는 저기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기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도 안 돼 있어요. 저기에 과연 다리를 놓겠느냐. 거기 다리를 어떤 아름다운 다리를 놓더라도 그냥 유지되는 것만 훨씬 못할 것 같다.
저는 통일되면 저기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자, 저기는 분명히 지하로 터널을 뚫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 서해 평화도로 이건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뭐 70% 정도 됐다는 거. 그림에 보셔도 다 된 거 보이시죠? 예. 이것은 뭐냐면은 인천 중구 영종도에서 강화도를 거쳐서 북한의 개성과 해주까지 연결하는. 자, 그래서 해주. 왜 해주를 굳이 갈까? 예. 거기 사실 개성 앞에만 좀 공간이 좀 있지. 그 뒤에는 산악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개발하려는 규모가 어느 정도임을 아실 수가 있어요. 해주는 평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80km를 연결하는 계획인데 요 신도대교는 21년 착공했고 금년 말에 될 것 같아요. 여기 볼까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에 제 위에 이제 뽑아놓은 제목입니다. 이게 끝나면 1단계 준공 후 바로 그러니까 금년 후반부나 내년에 서해 평화도로 2단계 신도에서 강화도 11.4km 구간을 착공해서 2030년까지 마무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자, 이거 21년에 시작해가지고 하나건설이 25년에 완공되는 거거든요. 4년 걸렸어요. 그럼 앞으로 4년 더 해서 11km짜리면 시간도 더 걸려야 되는데 공구를 쪼개서라도 지금보다 3배 이상 긴 다리를 같은 기간 내에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3몇 k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1.4km를 같은 기간 내에 짓겠다는 거잖아요. 돈도 훨씬 많이 들겠죠. 이게 급한 거 아니면 뭐가 급한 거겠습니까? 엄청나게 하고 싶다고 안달이 났다는 거잖아요. 날짜까지 박았잖아요. 2030년까지 완공 목표다라고. 네. 이거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 당선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고 트럼프와 푸틴의 이야기, 러시아와 북한 간의 어떤 전략적 파트너 협정 맺은 상호 방위 조약 맺으면서 쭉 남북 소통을 예상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복받을 게 인천이다. 예, 여기 흥분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도 과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진심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강화 남단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이건 몇 달 사이에 나온 기사예요. 아까 보면 2년 전에도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진짜 하는 거예요. 이제 이유를 말해줘요. 개성과 해주까지 이어지면 이 80km의 도로가 강화 남단이 물류의 거점이 된다. 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다리는 놓기도 전인데 시는 나중에 물류량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두 번째 다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다리까지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사를 시작한다. 강화 남단 타당성 검사도 하는데, 자, 이것은 서울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행주대교처럼 하나 더 놓겠다는 거예요. 한강에 그런 다리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 놨던 게 교통량이 많아져서 옆에 똑같이 생긴 거 하나 더 놓는 경우가 이미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다리가 완공도 안 됐는데 북한하고도 다리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언제 될지 모르는 내용인데 통일이 돼야 가능한 일인데 최소한 남북 교류가 돼야 되고 개성공단 훨씬 이상 가는 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개성공단 그 정도 제법 큰 규모로 했을 때도 기존 도로만 갖고 다 해결됐었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규모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2차선 다리 갖고는 안 된다. 4차선으로 넓혀야 된다. 예, 이것이 흥분한 게 아니면 뭐가 흥분한 거겠습니까? 네. 자, 이거 볼까요? 1년 전만 해도 심청, 서해 평화도로 기대와 과제, 신도와 강화를 연결하는 다리, 즉 지금 첫 번째 다리 말고 두 번째 다리는 답보 상태다. 재정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해법이 필요하다. 정부 돈이 들어와야 된다. 시돈으로 못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걸 국도로 설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나와서 1년 전에. 지금도 그런 이야기는 유효한 것 같지만 지금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오케이를 받아내는 게 쉽다. 그때는 예를 들어서 경제 타당성 검사하면 언제 통일이 될 건데 이 다리가 를 이용하는 차량이 얼마고 수익률이 물동량이 얼마나 될 거냐 이 답을 내놔야 되는데 이제 답을 내놓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서둘기만 하면은 돈 될 것 같다. 우선적으로 사업비 받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왜? 인천시에서 뭐라고 설명할 것 같습니까? 트럼프 당선됐고 종전선언을 하면은 저기 바로 투자한다. 그 공무원들이 그 계획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바로 활성화된다. 그리고 트럼프가 하는 언급을 봐라. 우리 대통령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지만 어쨌거나 간다고 본다. 네, 제가 채널에서 드리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고통이 있을지 모르나 이 순리를 거스를 수는 없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왔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이미 공무원들 전체 국가 전략 계획의 DNA로서 정착된 부분이에요. 지금 돈키호테 같은 대통령이 등장한 것은 무리했던 기름과 같은 것이에요. 비록 국민의힘 출신이 인천시장을 하고 있지만 아니 이건 군침이 도는 거예요. 지역 사람들 전부 다 환영하고 자기가 맡은 이 큰 인구 4,500만이나 되는 우리나라 두 번째 큰 도시예요. 이제는 인천이 부산보다 더 커요. 그게 엄청난 역사를 내가 만들 수 있겠다. 그 생각에 그의 보스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윤석열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되돌릴 수 없다고. 현지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또 탄핵 인용이 되더라도 그것을 어떤 식으로 수작을 벌여서 희한한 짓을 하더라도 이 길은 간다. 네. 자, 또 하나는 이제 동서평화고속도로인데 이것도 2010몇 년도에 아마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나왔던데 그때 이후 별 말이 없었는데 이것도 동시에 활성화된다고 보셔야 돼요. 예. 어디냐? 강원도 고성에서 강화도까지예요. 이 고속도로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곳이 다 들썩들썩거려야 돼요. 인천에 이어서. 이게 뭐냐면은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이 먼저 개발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 하게 돼요. 물론 가장 좋은 곳은 개성과 여기 황해도 지역입니다. 예, 해주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개발을 한다 하면은 접경 지역일 가능성이 많다. 왜? 북한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인프라가 너무 안 좋으니까. 여기는 남한에서 전기선만 뽑으면 되는 거고 군사분계선까지만 도로를 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것들이 이 고속도로 이게 동서평화네요. 동서평화도로. 예. 이거를 타고 동해안으로 가자면 동해안으로 갈 수 있고 항구를 이용하자면은 동해안에도 항구 있고 공항도 있습니다. 물론 서해안에 비할 수는 없겠지요. 서해안으로도 올 수 있다. 즉 남과 북이 접한 이 경계선 지역을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기묘하게 사용되는 도로가 된다. 이거 이상으로 경기도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 경기 북부 지역이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안 됐어요. 자, 이것은 접경 지역이라는 것이 커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북도청, 남도청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때까지 고통을 소통이라는 남북 소통이라는 것으로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기회예요. 자, 여기 지도상에 언급된 도시들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연천, 문산, 탄현. 전 처갓집이 인제에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그 영동 고속도로가 연장이 되면서 인제 쪽으로 지나가지 않고 밑으로 지나갔죠. 예. 그렇지만 남북 문제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런 인제, 양구, 철원, 연천, 문산, 탄현, 파주 이런 데가 북한과 다 연결되는 지역 거점이 된다. 북한과 남한이 만나는 장소들이 된다. 특히 이제 고성이나 속초를 가게 되면은 저기는 시베리아 7도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거점이 돼요. 거기 또 수소 LNG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예를 들면 나중에 여기 이제 원산에서 서울 쪽으로 경기도권으로 내려오려면은 그 추가령 구조국이라는 특별한 지형적 특색 때문에 철원 이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또한 금강산 가는 길목이기도 해요. 예, 이런 부분이 다 가만히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수렴되는 곳은 여기 인천 쪽이에요.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과 물자 또한 인천 공항이나 인천 항으로 들어와서 이 루트를 통해서 북한 휴전선 전체
빠짐없이 가장 적절한 위치에 전달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있다. 동서평화고속화도로 이것도 신속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예. 자, 그리고 이 고속도로는 사실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고속도로들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 노선은 핵심 물류망으로 평가되는 인천 쪽 공항이나 어떤 항만을 활용하는데 중점이 주어진 노선이 아니냐. 1차적으로는 그렇게 봐진다는 거죠. 예. 자, 이거 보면 이제 동서 10축으로 이게 분류가 돼 있죠. 보면은 남북 축들이 이미 계획들이 쭉 잡혀 있는 거가 있고 위로 조금만 길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남북 교류 시에 북한이 투자됐을 때 어떤 지역이 투자 우선순위가 있고 어떤 종목이 투자가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그림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은 동서 10축이 강화도 쪽으로 해서 강화도 쪽에서 와가지고 지금 새로 고속도로를 하나 건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천의 계양이라고 서울에 가까운 쪽에서 강화도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해요. 그거랑 만나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일이 좀 시작이 돼 있어요. 자, 지금 좀 이따 소개해 드릴 텐데 쭉 보시면은 인천 부근 그리고 김포, 강화도 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해 보이거든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봐서는. 그리고 우선순위를 부여받는 것 같아요. 즉 안다는 거죠. 네, 대통령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자, 볼까요? 그중에 예를 보면은 계양 강화 고속도로. 경기도 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계양이면 부천하고 만나는 것이고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김포공항 바로 옆에 인천이 시작되는 부분이 계양입니다. 거기서 강화도까지 거리가 먼 거리는 아니에요. 예. 그 중에서 709를 본격 추진한다? 709는 어디냐면은 강화도랑 가까운 쪽이에요. 예, 여기 보면 신강화대교를 우선 착공한다. 고속도로랍니다. 고속도로. 지금 강화도에는 육지랑 연결되는 강화대교가 있고 초지대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강화대교 옆으로 고속도로를 위한 다리를 하나 더 짓는다는 겁니다. 지금에서 봐서는 명목상으로는 계양에서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금 주말이나 이럴 때 기존의 강화대교나 초지대교가 워낙 막히니까 다리부터 건설하자 이런 논리예요. 타당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서평화고속도로의 마지막 접점이기도 해요. 여기서 동서평화고속도로랑을 만나게 돼요. 여러 고속도로가 이용하게 되는 핵심 시설이에요. 새로 건설되게 될 강화대교가. 그걸 통해서 교동도까지 가서 해주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거하고도 일맥상통해요. 이건 빨리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용도가 여러 가지예요. 단지 강화도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은 우선순위 부여를 받는데 좀 고민이 있겠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맥락으로서 고민을 하면 우선순위를 즉각적으로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 또 나오는 게 경인도로 연장 지하화 이게 된다 안 된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있다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 인천시에서 저 청라부터 제3연육교가 지금 금년에 완공이 됩니다. 인천에 청라에서 영종도로 바로 들어가는 다리예요. 그게 완공되거든요. 그 일부 구간은 고속도로 지하화하지 않는다. 청라 신도시까지만 지하화한다. 그럼 기존의 경인 고속도로 밑으로 4차선의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예, 기재부 그래서 줄여가지고 경제성을 맞춰서 기재부 예타를 통과했고 2027년 착공 목표다. 이것도 몇 개월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래 되면은 청라 지역의 교통망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이것은 다르게 따지면은 청라가 정주 공간으로서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인들의 정주 공간으로서 이게 활용이 많이 되겠다. 강화도 남부도 그렇다. 어디에 투자하는 사람들? 북한에 투자하는 사람들. 그들이 살림집은 이 남한에 있다. 강화도나 청라에. 그 교통망을 확충한다. 서울하고도 잘 연결돼야 된다. 지금 내년 정도면 제2 순환고속도로 다 완공될 겁니다. 서울 둘레에. 네. 자, 그럼 여기에 외국인 학교도 생기고 전혀 새로운 문화가 아마 생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천에 가보시면은 좀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 처음으로 개항이 된 곳이잖아요. 음식도 그렇고 그 분위기도 약간 그런 게 남아 있어요. 자,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서 강화나 청라에도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감히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청라만을 위해서 이걸 했을까? 아무리 경제적 타당성 검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향후 다른 소통, 청라의 가치가 전략적 가치가 국가 전략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10분 가만히 됐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런 변화의 흐름은 작년 한 중반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트럼프의 등장으로. 네. 자, 그 외에 보면은 이제 청라로 연결되는 지하철망이 신속히 확보가 될 것 같다. 기존의 7호선, 지금 부평정도까지 와 있는 7호선이 청라까지 연결되며 밑에 것은 보면은 지금 이제 부천에 보면 대장신도시라고 개발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거기를 홍대 앞에서 2호선이라고 봐야 되나요? 저걸 해서 대장동까지 끌어오는 것이 금년에 착공이 되는데 그것을 좀 위의 사진과는 다르게 추가로 라인을 뽑아서 청라국제도시까지 연결한다. 기존의 인천 지하철 1, 2호선이 있습니다. 3호선 착공한다는 이야기 나와요. 예, 이것은 앞으로 인천 내부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목적도 있죠. 그렇지만 인천이 되게 핫한 플레이스가 된다. 그리고 서울과 연계성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북쪽과의 연계성도 좋아야 된다. 이런 건 다 확충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국방력을 완성하려고 하는, 우리가 항공모함을 가지려고 하는 2030년대 초반 이때를 거의 목표로 지금 인천도 인프라를 지금 쌓으려고 하거든요. 두 번째 아까 다리 2030년까지 짓는다잖아요. 그 다리 짓는 동안에 내륙으로 강화도 종단하는 도로 내는 건 시간 중법기예요. 그리고 북한과 교류 시작된다. 확인이 된다면은 한강 하구는 이런 방식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이거 이제 파주, 김포에서 파주 넘어가는 곳인데 이게 거의 마지막 공군과 그래요. 이게 이제 송도 인근에 지금 환경 문제 있는 거 살짝 빼고는 그러면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2026년 12월 완공 예정이잖아요. 여기가 지하로 강 바닥 밑으로 터널을 뚫고 있어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터널을 차량용 터널을 뚫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채용하고 있어요. 기계로 뚫어요. 두드러기처럼 생긴 걸로. 한강 밑을 지나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위해서 활용한 적이 있었지만 차량용을 활용하기는 처음이에요. 또 규모가 커요. 2차선씩이거든요. 기차 하나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규모가 크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국산화시켰어요. 또 그 파는 두더지 기계를. 그게 무려 3,200톤이나 돼요. 이것은 뭐냐? 앞으로 그 기계를 쓸 일이 많다. 한강에서만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터널 하나 만들려고 그것을 잠깐 빌려 쓰고 말지 우리가 직접 개발해서 쓸 일은 만무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쓸 일이 많다. 예, 그 시작이 한강 하구에 강화도에서 교동도에서 해주 연결하는 그 터널. 이거보다 규모가 더 길어야 될 겁니다. 한강도 하구이기 때문에. 그건 바다라고 봐야죠. 그 다음 강화에서 개성 쪽으로 연결하는 거. 예, 거기에 이 기계를 옮겨서 바로 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계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동의해서 개발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그 기술입니다. TVM이라는 거. 이게 훨씬 빠르고 안전하고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계를 우리가 신속하게 개발했어요. 앞에 헤드를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집안에 따라서 이걸 바꾸는 부분이 있어요. 앞에서 깎아내면은 뒤로는 큰 베이어가 실려 있어 갖고 토사가 실려 나가고 또 동시에 뒷부분에서는 구멍이 뚫려진 부분에서는 벽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바로 이걸 동시에 해요. 너비가 14m. 이것은 2차선 고속도로, 편도 2차선 고속도로 넓이에요. 차량 공간, 차들이 다니는 두 개의 차선, 그리고 옆에 약간의 갓길. 길이가 125m고 무게가 무려 3,200톤이 있잖아요. 이게 국산화된 게 2021년이에요. 이걸 왜 국산화했을까? 말씀드린 대로 쓸 데가 많다.
2021년에 이미 그랬다는 거예요. 지난 정부에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강화도하고 신도를 연결하는 서해 남북 평화도로의 109 공사, 지금 다리 신도대교 그 건설이 하나건설에 의해서 시작됐던 시점이에요. 그때 그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 이 기계도 필요해. 정말이야? 필요해. 필요해지게 된 거죠. 인천시장 흥분하게 막 보이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것을 써먹을 곳은 제가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강화도에서 개성을 넘어가는 저 길, 그리고 교동도에서 해주로 넘어가는 저 길, 저 길들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짓고 있는 다리를 바로 4차선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인천시장이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잖아요. 핏대 세우면서. 그리고 강화도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설정한다는데 뭐가 들어가겠는가? 저기는 다 평지거든요, 현재. 논이에요. 논이나 간척지예요. 경제자유구역 설정한 지역. 제가 자주 다니는 데거든요. 동막 해변을 싹 돌면은 움푹 들어가서 간척지, 지금 그냥 벌판처럼 쓰는 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 평지예요. 자, 저기가 따지자면은 접근성이 청라 국제도시보다 더 좋아요. 북한 가는 데는. 제가 봐서는. 그죠? 자, 그리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강화에서 고성으로 오는 동서남북평화도로. 자, 강화도를 건너가야 되죠. 저기가 강화대교 새로 제3의 강화대교를 만들어야 되는 곳이고, 아까 말씀드린 계양에서 강화를 오는 신규 지금 기획되고 있는 그 구간의 마지막 공구예요. 다리부터 건설하다 이야기 하잖아요. 왜? 그 다리를 건설하면은 계양 강화간 고속도로에서 쓸 수 있고, 강화 고성 고속도로를 활성화시키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 한강을 건너가는 저 두 곳은 모두 다 지하로, 강저로 터널을 뚫을 가능성이 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TBM 공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감히 보고요. 여기 하나 재밌는 게 여담입니다만은 강화도에서 개성을 연결하는 저 부분에 제가 다 철책선이에요. 지금 제가 오토바이 타고 자주 지나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화도 쪽을 면한 부분에 뭐가 있냐면 강화 천도공원이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전에 원나라가 침입했을 때 개성에 있던 고려의 왕족이, 주도 세력이 저기를 건너서 강화도에서 머물면서 저항을 했다라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건너왔다는 곳이에요. 왜냐? 건너오기가 편하고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강화도라. 근데 거기가 결과적으로는 500년 이상이 지나서 지하로 연결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것은 상층부 윤석열의 흐름과는 아주 다르다. 어떤 게 더 강한 힘이겠느냐. 윤석열이 희한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큰 흐름은 못 이긴다. 국내 흐름, 세계 흐름, 그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시줄, 날줄이 꽉 맞아 있어요. 그 사이에 끼어서 힘을 쓰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 느낌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